어제 힘든 하루 보내셨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참 힘들어요.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보니까 얼굴이 되게 많이 저도 부었네요. 어제. 너도 지금 얼굴이 아니 네. 자다가 저 어제 그 네. 찐시황 우리 박진희 네. 부장이 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제 저 혼자 진행하는 방송 이렇게 댓글창을 보다가 어제 우리 빗돌이님 속상해서 술 50잔 드셨다고. 네. 그 외에도 우리 친숙한 아이디, 네,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떠오르면서 손실분 이야기들이 자꾸 머리에 귀에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자다가 걱정이 그냥 한숨이 나오더라고. 내가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원래 그렇죠. 증권사 직원들은 더 그래요. 네. 내 돈이면 낫다 생각하는데 고객님 돈 깨지면 그게 더 열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러죠. 네. 이 방송을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좀 쉬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여튼 저도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시장이 들더라고요. 오르면 모든 게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요? 네, 시장이 오르면 한 주라도 주식 사기 운동을 해야 되나? 아니요. 주식을 사기보다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 또는 뭐 매매 방법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기법보다 신법이라는 말들 트레이딩에서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들은 어차피 시장이 좋으면 그러니까 뭐 매매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신고가 매매 방법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기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제 매매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좋으면 어떤 기법을 가져다 붙여도 다 됩니다. 예, 결국은 종목 선택,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주식시장 하락시장 동안 버틸 수 있는 신법,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지금 사실 뭐 대형주 투자, 그러니까 흔히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이게 종목명만 들어봤을 때 어떤 회사, 어떤 일을 하는 기업들인지 다 아는 종목들은 지금 쉬운 종목이 있을까요? 쉬운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들을 쭉 보면서 지금 보면 거래대금도 계속 말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 주체들은 계속 나오는데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지고 돈이 있어도 예탁금은 그래도 있어도 매수는 안 하는. 뭐 사실 주식시장 옛날 떨어질 때 주식 예탁금 많이 있다라고 많이들 전망했지만 사실 그 주식 떨어지면 그거 사지 않거든요. 심지어 예수금에 있는 것도 또 빼내요. 일단은 내가 스스로 살까봐 통제 못하고. 지금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다고 또 매도, 지금 와서 또 매도를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좀 많이 늦기도 늦었고, 일단은 여러 가지 과거 사례들 봤을 때 지금 기다리면 일단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여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 사례들을 좀 통해서 오늘도 좀 희망 고문을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어제 간밤에 다행히도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좀 있어서 저도 사실 그거 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그거 보면서 잘 되지도 않는 블룸버그 이제 내용 보면서 메신저들 보면서 이제 좀 봤는데 다행히도 뭐 종가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밀렸어요. 그렇죠. 예. 그나마 어제 우리나라 장 마감할 때 1.5% 정도 나서 선물이 밀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어차피 하락 추세선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반등을 하다 보면 당연히 단기적인 저항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돌려 세우려면 뭐 정책이 나오던가 정책적인 뒷받침이 나오던가, 근데 이 부분 사실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뭐 강력한 좀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뭐 유가도 지금 일단 하락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은 투자 심리가 공포심이 좀 약간 자제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중립금리가 2.5% 추정이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뭐 그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 금리 인상의 상당 부분을 선반영 중이다. 우리도 꾸준히 인상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그래도 어제 파월 의장이 또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렇지. 그래도 현상이 그래도 시장 그렇게 해서 적당히 좀 반영한 것 같고요. 다행히도 어제 공포 탐욕 지수도 뭐 크게 어제는 좀 오히려 올라왔고, 어제 빅스 지수도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이 플러스 0.7 정도로 끝났습니다. 네.
올랐어요. 올라서 끝났고요. 환율도 어제 장 마감하고 여기 환율 1,300원 잠깐 넘었지만 다시 1,200원대로 내려왔고, 우리 월요일 날도 얘기했었잖아요.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제 좀 이제 주식방 같은 이제 메신저방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환율 1,300원 넘었을 때가 사실 몇 번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상황은 그렇게 대외적인 환경은 너무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이제 유동성 회수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후폭풍을 맞고 있다. 그 정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리 대외적인 환경, 뭐 금융위기도 아닌 거고. 그렇지. 예, 다만 이제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인데 뭐 주가는 이미 침체 정도 수준 이상을 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뭐냐면 지금 얘기대로 침체는 이제 어차피 올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 분위기가. 네. 네. 그리고 현재 지표를 봐도 그렇고. 그럼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 네. 것이냐, 혹은 그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내려왔다고 보지만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막상 딱 그 지표로 확인하는 그 순간 그때 더 확 밀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향 고민을.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침체가 오면 주가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부분을 이미 선반영해 가고 있는 거고, 다만 어디까지 반영할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정작 지금은 침체입니다라고, 지금 주가 수준은 거의 뭐 20% 고점에서 20% 정도 빠지면 침체라고 하는데 이미 주가는 내년 정도에 와야 할 우리 생각했던 지수가 이미 이번 여름에 1년 이상 빠르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점에서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침체를 확인하면 금리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보다 만약에 금리 수준 고점이 이제 이 금리 인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계속 반영하고 무뎌지면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이제 주식시장은 변동성 점차 줄어들 거라고 봐요. 아직은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만 진정되기를 일단 한다면, 지금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 지금 구간에서 많이 떨어진 주식들도 일정 부분 많이 반등할 거라고, 조금은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종목의 픽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장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 종목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신용잔고부터 좀 보면요, 이거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HTS 말고 여기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왼쪽 상단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여기서 가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6월 21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인데 이제 20조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오후쯤 되면 화요일 날 매매했던 결과가 이제 나올 건데요. 아마 19조 중반까지 좀 떨어졌겠죠. 이제 19조 8천억 정도까지 일단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걸 어그로 좀 그래도 보실까요? 그 빠지는 속도가 참 느리네. 생각보다 느리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진짜 안 팔고 잘 버티는 네. 것 같은. 일단은 뭐 예수금이 많이 아직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대응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우리 이거 보세요. 5월 말 대비하면 21조 중반이었잖아요. 근데 거의 뭐 이제 내일 정도 빠지면 거의 18%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하면 지금 한 30% 가깝게 20% 넘게 빠졌죠. 26조 비하면. 그러니까 신용잔고 추이는 뭐 이제 시가총액 비율로 대비하면 아직은 조금 높다라는 표현들을 하시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10%,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용잔고는 일정 부분 조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릴까봐 이제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밀리면 이제 억지로 꾸역꾸역 막았던 것도 정말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그게 올까봐 사실 걱정인 거고, 그걸 올지 안 올지까지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네, 이런 구간이고요. 코스피는 어제 끝까지 밀어붙인 거 보면 이제 이날은 월요일이랑 좀 그나마 비슷했는데, 월요일은 그래도 막판에 좀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줬어요. 그때는 나스닥 선물도 반등을 좀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밀어붙였죠. 나스닥 선물도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안 좋았고, 어제의 느낌들, 그리고 최근 6월달 들어서의 느낌을 보면 생각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제 좀 되게 굉장한 특징이 뭐였냐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종목별 투자자, 네, 이거 말고 네. 이거를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네, 진짜 B2는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미래를 알고 이게 바닥이고 앞으로 오를 거라고 한다면야 뭐 베팅할 수 있겠지만 모르잖아요. 그죠. 네, 더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가 일단 우리 물린분들이야 그렇죠. 뭐 네. 어쩔 수 없지만. 자, 요거 근데 어제 막판에 장 마감하고 진짜 욕이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어제 파생 시장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700억 정도밖에 매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장중에 선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6천억 이상 가깝게 그치,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돈을 싹 사버렸다는 얘기네. 3시 20분 넘어가면서부터 확 다 걷어들였어요. 네, 근데 이 패턴 그리고 계속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콜 매수 뭐 그동안 매도 쳐놨던 거를 환매수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매도 쳐놨던 거를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풋도 매도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 풋으로 공포심에 하방 배팅 계속하고 있고 콜도 계속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이때랑 비슷한 때가 제가 아까 앞서서 좀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때랑 비슷할 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그때였어요. 코로나 뭐라고 그러죠? 한복판 공포 투매했을 때 2020년 3월부터 3월 말 정도 좀 보시면요. 좀 볼게요. 좀 내리면 나오죠. 자, 이때가 2020년으로 쭉 보시면 2020년 3월 보시면 이때도 2월 달까지는 뭐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요. 3월 이제 이때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죠. 하면서 쭉쭉쭉 하는데 3월 이때죠. 그 외국인들은 계속 이때 콜을 계속 매수를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개인들은 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풋은 또 내가 쭉 내려야 되네. 풋은 보면 이때 3월 넘어가 이때죠. 이때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개인들이 풋을 계속 사고 외국인들은 풋을 계속 매도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때 보면 어때면 이때 시장은 계속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풋으로 밀어붙이고 하다가 이때가 이제 1700 깨지고 1400 초반까지 내렸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일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방향성 맞추나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지수가 땡겨 올려지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손실이 났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공포심이 계속 콜을 수량 그때보다 좀 줄긴 했습니다만 계속 풋을 매수하고 개인들은 풋을 매도한다. 그나마 좀 희망적인 좀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파생 시장에서는 엿보이는 것 같고 어제 선물을 막판에 훅 매수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하락장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장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몇 번 잘못하면 계좌가 엇박 계속 나면 하락할 것 같은데 그래서 팔거나 하방 배트 인버스를 사서 했다가 이제 좀 반등하나 싶어서 다시 팔고 또 다시 상방으로 사면 또 하락하고 지금 그런 장이잖아요. 계속 오락내락하면서 변동성장에 지치고 계좌도 녹아나서 떠나는 거니까 지금은 오히려 함부로 이제 방향성 배팅 하기엔 너무 힘든 이게 왜 힘드냐면 외국인들이 위에서 완전 주무르고 있어서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보고 바꾼다니까요. 얘네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어차피 일정 부분 다 매크로 지표들이 다 반영되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극한의 변동성장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런 거를 막 뭐랄까 눈치 빠르게 센스 있게 막 이렇게 갈아타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경험이 충분한가, 그리고 확신이 있는가. 그것도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고수들도 지금 어려워요. 못 맞춥니다, 절대.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우리 그 한 주, 두 주 매매 정말 그 자기 신의 한번 전략을 세워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 주, 두 주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파생이나 방향성 매매 하고 싶다면 레버리지 그다음에 쿠퍼스 가지고 한 주씩만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과연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몸으로 느끼시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섣불리 물타기도 좀 어려운 거고 섣불리 손절매도 어렵고 지금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아주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시장에서 구해 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지표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리포트가 가끔 증권사별로 약간 뭐 시장 우리가 꼭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뭐 키팩터들 막 이런 리포트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 업종별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소재, 산업, 에너지, 산업재, 소비재,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뭐 화학과 정유는 가격과 이제 P하고 Q가 중요하다. 근데 중에서 P가 중요한 산업이다 하면서 화학과 정유는 지금처럼 이제 마진이 굉장히 좀 화학 정유사들이 마진이 좋다라는 말, 정제 마진 좋다는 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뭐 이제 주가 추이들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서 철강도 그렇고 뭐 산업재, 조선, 그다음에 뭐 건설, 뭐 이런 쪽 운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한 번씩 간단하게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건 한번 뭐 구해서 보시면 이게 아름아름이나 또는 정 안 되시면 뭐 댓글만 이메일만 남겨놓으셔도 뭐 이렇게 나중에 해서 뭐 이게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차피 시장 봐도 답 안 나오고 뭐 지금 뭐 책을 보거나 뭐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주 충분히 지금 나중에 시장이 반등 남아서 살아남은 이후에 시장의 반등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아주 도움이 되는 리포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진짜 반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라고 하는 이제 해외 주식 리포트인데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반등하려면 신뢰 회복, 이익 추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인데 이거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제 6월 말, 7월 말 정도 들어가면 실적 시즌들하고 그다음에 FOMC하고 이제 겹치면서 엄청난 이제 또 위아래 변동성이 엄청 올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예, 아마 이제 7월 달 넘어가면 6월 달에 CPI가 또 나올 거고 CPI가 별로 또 높으면 또 FOMC를 기다려야 될 거고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면 이게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 2분기 실적과 그 다음에 향후 가이던스들 예상해보죠.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향후 가이던스들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에서 길게 2달까지는 이제 계속 좀 쉽지 않은 장은 이어질 것 같다. 이제 좀 약간 이런 제일 모르는 게 두려움이 제일 큰 건데 지금 모르는 거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 S&P 500이 이제 PER이 15배, 16배 정도 수준이니까 5년에서 10년 평균보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이미 시장은 침체를 어느 정도 다 반영하고 금리 인상까지도 다 반영하고 가고 있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오히려 이제 침체가 오면 주가는 좀 더 살짝 이제 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으려면 결국 실적에 대한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연준에 대한 신뢰 회복인 거죠. 지금, 아마 7월 이제 점도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점도표가 굉장히 위아래로 혼란스럽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연준을 믿을 수 있어야에 대한 코멘트,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인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이제 유가가 그나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행이고, 다음 달 7월 달 이벤트가 굉장히 많네요. 7월 달에 중순에 이제 FOMC,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 그 다음에 실적 시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줘야 지금 하락의 원인이 인플레라고 하면, 인플레가 금리 인상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키는 지금 인플레입니다. 그럼 인플레가 좀 꺾여지는 게 좀 보여지면, 어쨌든 시장에서 하락 요인이 제거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미래증권 아주 그냥 짧은 리포트지만 되게 간단하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서 이 세 가지 실적, 연준의 신뢰 회복, 인플레이션 3개. 일단은 앞으로 우리 계속
그 확인해 가야 될 게 요 세 개인데 요거 세 개를 계속 좀 약간 아주 간단하게 잘 써주셔서 저도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올려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네, 한번 저희도 이게 아마 우리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올리기는 어렵고 네. 링크만 아마 연결을 해야 될 것 네, 네, 같은데,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말씀하신 허클님, 네, 그 다음에 몇몇 분이 얘기하신 그 자료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서 네.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오늘 네.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신 것 같은데. 어제 그나마 이번 주 강했던 섹터가 그나마 조선이거든요.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삼성중공업은 어제 윗꼬리를 좀 세게 달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시장에서 막판까지 꿋꿋이 버텼던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어제 개별 섹터로는 이제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막판까지 좀 힘을 냈었고, 근데 이제 어제 시간에서 또 난리 났고, 어제 좀 이제 해프닝이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또 좀 이제 오늘도 또 변동성이 좀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계속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게 어제 뭐 이제 음봉이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바닥에서의 이런 대량 거래들은 우리가 장기 물량들에 대한 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시간 늘어질 수 있더라도.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주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LNG선 수주. 지금 조선 3사들 계속 수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장선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타르 쪽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이 좀 리포트에서 쓴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 비중이 55%, 컨테이너가 22%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LNG가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주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한 46% 정도 수주했으니까 이미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뭐 이제 FPSO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단어인데, 해양 플랜트 수주가 이게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이제 그 해양 플랜트가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만 나온다, 하반기 예상대로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제일 더뎌요. 일단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탄탄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아직은 밑에는 있지만 이제 조금 이제 변동성은 좀 대신 큽니다. 어제 그저께도 굉장히 좀 큰 반등이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한국카본도 그렇고요. 한국카본은 이미 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성화인텍, 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확실히 시장보다는 센 움직임들입니다. 이게 지금 조선주나 신재생에너지 쪽은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지금 당장은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어제 같은 경우는 IT 소부장들까지도 뭐 이제 한 외국계 펀드가 뭐 싹 다 매도했다, 5천억 정도 매도했다라는 찌라시들이 나오면서 주가 싹 밀렸었는데, 일단 지금은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일단은 반등폭은 좀 더 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탄탄하게 반등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셌던 애들이 올라와서 저항선을 일정 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격을 좀 메꾸게 되면 그런 쪽을 팔아서 지금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신재생이나 아니면 뭐 조선이나 이쪽으로 조금 이제 그때 리밸런싱을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데, 일단 조선주는 뭐 현대미포조선만 봐도 계속 단단하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선주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중에 향후에 또 추가적인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충분히 되고 있고 실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주는 조선 3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LNG선에 중국 수주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것보다는 조선 중국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도크가 다 찼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업황 자체가 좋은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해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증권회사 직원들은 지금 죽을 맛인데. 그죠. 또 가서 또 담보 부족 계좌들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오늘 그나마 이제 시장이 어제는 좋았으니까 또 오늘 아침에는 아마
화요일과 같은 아침 분위기 또 연출될 겁니다. 아마 20-30분은 이게 반대 매매가 아침에 딱 나오기는 해도 아침 시초가의 변동성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에서 9시 반 또는 좀 길긴 10시까지는 진짜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제 우리 그 말 하거든요. 호가창에서 만나요. 이렇게. 호가창에서 만나요. 네, 호가창에서 우리는 뵙는 구경만 걸로. 하는 걸로. 네, 아무것도 안 호가창에서 해야지. 만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